간략하게 무슨 내용 공부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 사진에 팀원 얼굴 모두 나오게 해가지고 얼굴이 막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되는데 몇 명이 공부했구나 알 수 있게끔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 뭐 아이패드로 공부하셔도 되고 종이 자료 또 교재로 공부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신 거를 여기에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른 분이 작성해 주신 활동 보고서 예시인데요. 학습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활동 사진, 대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원 다 나오게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고, 어떤 걸 공부했는지 여기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인 경우에는 줌이나 뭐 라이브 톡을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렇게 그 화면이 다 나오게끔 인원을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또 자료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예시로 4개 해놓은 거고요. 대면인 경우, 비대면인 경우 다르게 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주차별로 총 5주차죠. 5번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보고서를 매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주차마다 확인을 하고 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좀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팀원 전원 나오게 하고,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줌 활용해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출해야 할 자료가 1주차에는 활동 보고서 1주차 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팀별 목표 점수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목표 달성 점수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에 전공학습, 국가고시, 아니면 자격증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그걸 하나 선택하시고 이름 적어주시고 무슨 과, 본인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을 목표로 하겠다. 여기까지 목표 점수까지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시인데요. 이렇게 목표 점수 이 30점은 내가 문제 30개 중에 30개를 맞겠다. 아니면 30개 중에 28개를 맞겠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1주차에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점수가 나왔을 때 내가 목표를 25점으로 잡았는데 20점을 맞았다. 20개를 맞았다 해서 달성도, 여기 달성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80%를 달성했다라고 작성해서 이거는 마지막 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활동 보고서랑 목표 점수표 1주차 때 올려주시고 서약서를 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서약서는 이렇게 양식이 있는데요. 이 자율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련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팀 리더분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주부터 4주까지, 2주부터 5주까지는 활동 보고서 계속 주차별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주차 때는 마지막 5주차 업로드 하시고 점수표 아까 보여드린 거 최종적으로 완료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난 뒤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완료 보고서 앞장 한 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활동 보고서 1주부터 5주차를 다 인쇄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참여하는 학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 하나씩 인쇄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주부터 5주 꼭 인쇄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부 사용 영수증에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출석부도 지금 OT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학과 성명 적으시고 이렇게 서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몰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1주, 2주, 3주, 4주, 5주 각 주차마다 종이를 챙기셔가지고 서명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활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꼭 여기에 직접 팀원분들이나 팀 리더가 서명을 해주시면 되고, 활동비, 여기도 내가 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결석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비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출석을 하신 경우에만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안내 드릴게요. 일단 먼저 활동 혜택. 이 제가 말씀드린 서류들은 10월 24일
이게 10월 18일에 끝나죠. 그래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점수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31일까지로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정정이 끝난 다음에 성적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 혜택으로는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에 5,000원씩 해서 총 5주 1인당 25,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활동비는 영수증을 제가 다 확인해 보고 맞게 사용하셨으면 팀 리더분 계좌번호, 신청서에 첨부해 주신 통장 사본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석부를 제가 확인하고 출석을 모두 하셨다라고 하면은 마일리지 25,000점이 또 완료한 학생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는 학기 때마다 전환을 해서 현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동비 사용 안내 드릴게요. 활동비는 사용 영수증을 제출한 팀에 한해서 지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이 기간 안에만 사용하셔야 되고 그 전이나 그 주 후에 사용하신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불로 뭐 1주차에 제가 1, 2, 3, 4, 5를 다 결제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할 때마다 결제를 하셔가지고 총 영수증 5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활동 해당한 날짜와 시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9월 15일 월요일 2시에 활동을 하셨다. 그러면은 2시 전이나 아니면 활동 끝나고 뭐 3시 이후 이렇게 그 시간에 맞게끔 꼭 결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대면 활동 시에는 다가 지원이 어렵고요. 또 제출을 해 주실 때 카드 영수증만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무슨 음식점에서 수기로 적어 주시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계좌이체한 것 그런 내용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행정 절차상 증빙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아 가지고 꼭 카드 영수증으로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보여 드리면 네, 이렇게 양식을 첨부 드릴 건데요. 보시면 학과, 성함, 인원 적으시고 몇 시에 사용하셨는지, 사용 금액과 사용 지역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본을 떠서 이렇게 된 거고요. 반드시 원본 영수증을 여기에 부착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영수증이 당연히 2장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러면 뒷장에 이렇게 이어서 단면으로 하나씩 겹치지 않게끔 좀 부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수증은 마지막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팀 인원이 만약에 5명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25,000원씩 인당 지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최대 사용 금액은 125,000원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10만 원만 사용하셨다. 그러면 10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초과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금액인 125,000원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간식, 문구, 교재, 식사 등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흥비, 뭐 사적 용도의 물품은 활동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은 원래 오가 광주로만 제한을 뒀었는데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인근 지역 곡성, 화순, 남원, 순창, 구례, 담양 내로 일단 확대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활동 사진과 사용 영수증 날짜, 장소가 일치하게끔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학습 동아리가 끝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자율학습 동아리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활동이 어렵다 하시면은 다음 주 중으로 포기 사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작성해서 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대기로 활동 못 하시고 예비로 걸어 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기회가 넘어가니까 네, 꼭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서에 적으신 일정과 만약에 변동이 생긴다 하면 밴드에 메시지 하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 메시지를 생성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일정 변경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은 방 생성하셔가지고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겠다라고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변경한 내용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유롭게 변경하셔서 운영하셔도 되니까 네, 영수증 결제 시간, 네, 활동비 사용 시간하고 활동 날짜만 잘 맞춰서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안내는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 주시겠어요? 활동비 뭐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 뭐 밴드 올리는 방법이나 뭐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 목요일을 잡아놨는데 개교 기념일. 네, 맞아요. 지금 그 창학 기념이라고 축제 때문에 목요일이 지금 많이 겹치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메시지 통해 가지고 뭐 금요일로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인당 5,000원 5주.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한 주에 그 주에 해당하는 것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세 분이서 하신다. 그러면 15,000원이겠죠, 일에. 15,000원 이내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일시불로 인정이 안 돼요. 아, 추석주는 제가 포함해서 5주로 했는데요. 그 주에 모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주에 두 번 활동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셔서 활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시던지 네,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실시하기 전에 활동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팀 리더분들은 밴드 먼저 가입해 주시고 목표 점수표 업로드 해주시고 서약서 제출, 활동 보고서 업로드 이 네 가지를 좀 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자율학습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